이 집, 그냥 헐값에 팔자. 오래된 폐가야? 그건 우리 부모님이 평생을 바쳐 지은 집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단순한 집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추억, 사랑, 그리고 가족의 흔적. 지금 이 집 시세가 30억이래. 뭐라고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오래된 집은 하루아침에 황금빛 유산이 되었다. 그리고 탐욕이 깃들기 시작했다. 소문은 불길처럼 번졌고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산자락 아래 자리한 작은 마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합니다. 아스팔트 도로는 마을 입구까지만 닿아 있고 그 너머로는 흙길이 구불구불 이어지죠. 길 양옆으로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멀리 산 너머로 해가 기울어가는 오후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오래된 초가집 한 채가 있습니다. 지붕은 여기저기 낡아서 비가 오면 물이 셀 것 같고 흙벽은 금이 가 있어요. 그래도 이 집은 여전히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된장 끓는 냄새, 땔감 타는 냄새, 그리고 오랜 시간이 스며든 흙냄새가 함께 어우러지죠. 집 앞 마당에는 장독대가 옹기종기 놓여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햇빛을 받으며 반들반들 빛나고 있어요. 그 앞에서 순자라는 72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 된장을 휘젓고 있습니다. 손은 주름투성이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능숙해요. 나무 주걱으로 항아리 속 된장을 천천히 정성스럽게 저으면서 순자는 중얼거립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여 된장처럼 오래 묵혀야 맛이 나는 건가. 그 말끝이 허공에 흩어지듯 사라집니다. 대답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스쳐 지나갈 뿐이죠. 순자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붉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아름답지만 왠지 쓸쓸한 풍경입니다. 집 안쪽에서는 라디오 소리가 들려옵니다.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과 DJ의 목소리. 남편 춘배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75살인 춘배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주름은 깊고 눈은 조금 흐릿하지만 여전히 꿋꿋한 표정입니다. 춘배는 무릎에 손을 얹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자주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합니다. 순자가 걱정할까 봐요. 라디오에서는 날씨 예보가 흘러나옵니다. 내일도 맑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요. 춘배는 작게 한숨을 쉽니다. 맑은 날씨가 좋기는 한데 요즘은 맑아도 쓸쓸합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와 시끌벅적했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거의 없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며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나 한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하죠. 딸 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심 아파트 대출 때문에 허덕이느라 정신이 없다고 해요. 전화를 해도 말끝마다 돈 이야기만 나옵니다. 괜찮다고 하면 바로 끊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해도 별다른 도움은 없어요.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쁩니다. 춘배와 순자는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마당에서 순자가 일어섭니다. 무릎을 털고 허리를 펴면서 작게 신음을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어요. 살아야 하니까요. 순자는 장독대 옆에 놓인 고추를 바구니에 담으며 중얼거립니다. 이것들도 말려야 하는데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라나?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여자 2명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에요.
그들은 순잔의 집을 흘끔 쳐다보며 수군댑니다. 저 집, 이제 정말 폐가나 다름없지 않아? 그러게 말이여. 자식들도 안 오고 저 늙은 부부만 덩그러니 있으니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겠어. 서울 가서 자식들이랑 살지. 목소리는 작지만 순자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고추를 계속 담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가슴 한편이 시립니다. 폐가라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춘배는 라디오를 끕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옵니다. 순자가 혼자 고추를 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옆에 앉습니다. 또 그런 소리 들었나? 순자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봅니다. 붉은 노을이 점점 어둠에 삼켜지고 마을은 고요해집니다. 그날 밤 순자와 춘배는 작은 밥상을 마주하고 앉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보리밥. 소박하지만 이것이 이들의 저녁입니다.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합니다. 우리 이 집에서 평생 살았는데 폐가래요. 춘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겠지. 근데 우리한테는 집이잖아. 순자는 작게 웃습니다. 쓸쓸한 웃음입니다. 하지만 춘배의 말이 위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집은 폐가가 아니에요. 이들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보금자리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집안은 고요합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릴 뿐이에요. 순자와 춘배는 서로의 존재만으로 외로움을 견뎌냅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마을은 고요하고 순자와 춘배의 일상도 변함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에 나가 채소를 돌보고 저녁이면 된장찌개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죠. 어느 날 오후 순자는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낡은 빨랫줄에 옷가지들을 하나씩 걸면서 바람에 흔들리는 빨래를 바라봅니다. 그때 집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요즘 같아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전화가 오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순자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릎이 아파 빨리 걷기 힘들지만 전화를 놓칠까봐 급하게 움직입니다. 오래된 유선 전화기를 들어 올리며 숨을 고릅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또렷하고 정중한 목소리입니다. 혹시 경상북도 순자씨 댁 맞으십니까? 순자는 잠시 당황합니다. 누가 집 주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했을까요? 혹시 사기 전화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칩니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개발과에서 근무하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개발과라는 말에 순자는 더욱 의아해합니다. 개발이라니 이 시골 마을에 무슨 개발이 있을까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개발과요? 무슨 일인데요? 어르신 댁이 있는 지역이 최근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이 구역 재개발 부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합니다. 개발지구, 신도시, 이 낡은 집이, 이 조용한 마을이 개발된다는 말인가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곧 정식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깁니다. 순자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개발지구라니, 신도시라니, 이 집이 그런 곳에 있다는 말인가요? 마침 밭에서 돌아온 춘배가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호미와 낡은 모자를 들고 있어요. 땀에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춘배는 순자를 쳐다봅니다. 누구 전화였어? 순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군청에서 우리 집이 개발지구라는데. 춘배는 코웃음을 칩니다. 개발지구? 에이, 그런 거 다 사기요. 요즘 노인네들 속여 먹으려고 별수작을 다 부리더만. 근데 군청에서 전화했다는데. 군청이면 뭐 어때? 사기꾼들이 그런 척하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들 골라서 이상한 소리로 겁주고 돈 뜯어내려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춘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자는 여전히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정말 사기일까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날 우체부가 집을 찾아옵니다. 손에는 큼직한 봉투를 들고 있어요. 순자는 마당에서 우체부를 맞이합니다. 등기 우편 왔습니다.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순자는 서툰 손글씨로 이름을 적고 봉투를 받아듭니다. 봉투 겉면에는 군청이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뜯고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꺼냅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고 어려워서 잘 읽히지 않습니다. 순자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했거든요. 여보, 이것 좀 봐요. 춘배를 부릅니다. 춘배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춘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눈이 점점 커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게 진짜네. 뭐가요? 우리 집이 정말 개발지구 한복판이래. 신도시 2구역 재개발 부지 중심이라고 적혀 있어. 순자는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진짜였습니다. 사기가 아니었어요. 이 낡은 집, 폐가 같다던 이 집이 개발지구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은 서로를 마주 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춘배는 서류를 다시 읽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순자는 옆에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 집값이 얼마나 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입니다. 글쎄, 아마 꽤 될 거야. 땅값이 오를 테니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 그 예감이 두 사람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입니다. 옆에서 춘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은 천장을 바라보며 각자 생각에 잠깁니다. 여보, 순자가 조용히 부릅니다. 응,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춘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그 손길만으로도 순자는 조금 안심이 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고요한 밤 두 노인의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집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 같은 것. 그것이 둘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합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릅니다. 며칠 사이 마을 전체가 순자네 집 이야기로 들썩입니다. 구멍가게 앞에서 정류장에서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순자네 집이 30억은 받을 거래. 어휴, 그 폐가 갔던 집이? 세상 참 모를 일이네. 복도 많지.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제 대박 났네. 소문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서울까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순자의 자식들 귀에도 들어갑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큰아들 민수는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받습니다.
고향 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입니다. 야, 민수야. 내 부모님 집 개발된다며? 대박이던데?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합니다. 뭐, 무슨 소리야? 몰랐어? 너희 집이 신도시 개발지구 한복판이래. 보상금이 어마어마할 거라던데. 전화를 끊은 민수는 곧바로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경상북도 개발지구 신도시 계획. 검색창에 하나씩 쳐넣으며 기사를 찾아봅니다. 정말입니다. 부모님 집이 있는 지역이 개발지구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이거 기회잖아. 민수는 서둘러 가방을 챙깁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신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중얼거립니다. 이번엔 제대로 한번 잡아야지. 같은 시각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딸 미정도 같은 소식을 듣습니다. 동네 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미정아, 내 친정집 개발된다며? 부럽다 진짜. 미정은 깜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한테 연락 왔어? 아직 모르나 봐. 빨리 내려가 봐. 이런 건 발 빠른 사람이 임자야. 전화를 끊은 미정도 서둘러 옷을 갈아입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핸드백을 챙기며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친정 좀 다녀올게. 급한 일 생겼어. 남편은 대충 고개만 끄덕입니다.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미정은 현관문을 나서며 생각합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야 해. 이틀 후 순자와 춘배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 입구 쪽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흙길을 달려 집 앞에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수입니다. 멀쩡한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까지 끼고 있습니다. 마치 큰 사업가처럼 보이려고 애쓴 모습입니다. 민수는 활짝 웃으며 다가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순자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은 거의 2년 만입니다. 춘배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반가운 마음 반, 의심스러운 마음 반입니다. 민수야, 웬일이냐? 그냥 부모님 보고 싶어서 왔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는 능숙하게 웃으며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순자는 얼떨떨결에 방으로 안내합니다. 들어와라. 밥은 먹었니? 아, 괜찮아요.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봅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이불,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든 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돈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 또 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이번에는 하얀색 차량입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딸 미정입니다.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손에는 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미정도 환하게 웃으며 집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아빠, 왔어요. 순자는 더욱 놀랍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두 자식이 동시에 찾아온 것은 처음입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북적거립니다. 언니도 왔네. 민수가 미정을 보며 말합니다. 미정은 어색하게 웃습니다. 오빠도 오셨네요? 바쁘신 줄 알았는데. 둘의 눈빛이 마주칩니다. 서로의 속내를 아는 눈빛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화기애애한 척합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때요? 편찮으신 데 없으세요? 미정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순자는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지. 민수가 끼어듭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실 제가 이번에 온 이유가 있어요. 춘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아들을 바라봅니다. 말해봐라. 집이 개발지구로 지정됐다는 소식
들으셨죠? 이거 복잡한 일이에요. 보상금 받는 것도 계약하는 것도 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미정도 거듭니다.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냅니다. 제가 알아봤는데요. 이 집 보상금이 최소 25억에서 3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제가 알아서 계약 진행할게요. 부모님은 복잡하실 테니까요. 순자는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안 납니다. 25억? 30억? 평생 몇백만 원도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순자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입니다. 미정이 순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엄마, 이번 기회에 저희랑 서울로 올라와요. 이렇게 힘들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좋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순자는 잠시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춘배는 다릅니다. 춘배는 조용히 두 자식을 바라봅니다. 민수의 눈은 서류를 보고 있고 미정의 눈은 집안을 훑고 있습니다. 부모를 보는 눈이 아닙니다. 춘배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웁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립니다. 사람이 땅값이 되어야 자식들이 오는구먼. 그 말은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고향에 머물며 부모 곁을 지킵니다. 겉으로는 효자, 효녀처럼 보입니다. 아침이면 순자를 도와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춘배와 함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둘의 관심은 오직 하나, 땅 문서입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밭에 나간 사이 민수는 방안을 뒤집니다.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지고 이불 밑까지 살핍니다. 미정도 거들며 속삭입니다. 오빠, 등기권리증 어디 있는 것 같아? 조용히 해. 아버지 들으면 어떡해. 마침내 민수는 낡은 보자기에 쌓인 서류 봉투를 찾아냅니다. 안에는 땅 문서와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습니다. 민수의 눈이 반짝입니다. 찾았다. 미정이 다가와 서류를 들여다봅니다. 이걸로 뭐 할 건데? 일단 복사해둬야지.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둘은 서둘러 서류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자리에 돌려놓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민수는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보상금 받으려면 서류 작업이 필요해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 좀 서명해 주세요. 민수는 몇 장의 서류를 내밉니다. 순자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춘배도 안경을 쓰고 들여다보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뭔데? 그냥 확인서예요. 보상금 받을 때 필요한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자는 의심 없이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하지만 춘배가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잠깐만.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야? 민수는 당황하지만 금방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변호사 부를 필요 없어요. 이거 간단한 서류예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는 저 믿으시죠? 춘배는 한참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을 믿고 싶습니다. 순자도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챙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그날 밤 민수는 몰래 차를 몰고 읍내로 나갑니다. 한 허름한 사무실 앞에서 차를 세웁니다. 건물 2층에 부동산 개발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민수는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엽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박 사장. 개발 지역을 따라다니며
땅을 사들이는 사람입니다. 박 사장은 민수를 보자 빙그레 웃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류 가져왔어요?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넵니다. 박 사장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이 정도면 계약 진행할 수 있겠네요.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글쎄요, 30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25억에 사겠습니다. 어때요?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5억 차이. 하지만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계약하죠. 박 사장은 계약서를 꺼내놓습니다. 민수는 서명을 하려다가 문득 묻습니다. 근데 부모님 동의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세요. 위임장 있으니까 문제 없어요. 나중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으면 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명을 합니다. 계약은 그렇게 성사됩니다. 민수는 계약금으로 5억을 받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쥔 순간 민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미정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여보,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올라와. 조금만 더 있을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중요한 일? 무슨 일인데? 미정은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오빠한테만 맡길 수 없어. 미정도 몰래 읍내로 나갑니다. 다른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습니다. 담당자는 미정에게 말합니다. 따님 명의로도 일부 지분 이전할 수 있어요. 부모님 동의만 있으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간단해요. 증여 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미정은 서류를 챙겨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순자에게 말합니다. 엄마, 여기 좀 서명해 주세요. 나중에 세금 문제 때문에 필요한 서류래요. 순자는 또 의심 없이 서명을 합니다. 글을 잘 모르는 순자는 자식들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며칠 후 친척 철수도 찾아옵니다. 철수는 68살로 춘배의 사촌 동생입니다. 철수는 술을 한 병 들고 나타나 춘배 옆에 앉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요. 춘배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래, 철수야. 잘 지냈나? 철수는 술잔을 따르며 슬쩍 말을 꺼냅니다. 형님, 나도 이 땅에 피땀 흘린 사람 아니요. 예전에 형님 농사일 도와줬잖소.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춘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말인데 나도 목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오? 형제끼리 나눠 가지는 게 맞지 않겠소? 춘배는 술잔을 내려놓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자식들에 이어 이제는 친척까지 모두가 돈 이야기만 합니다. 철수야, 이 땅은 내 명의야. 알아요. 그래도 형제 사이 아니오. 조금만 나눠주소. 나도 빚이 있어서 말이오. 철수의 눈빛은 간절합니다. 아니, 탐욕스럽습니다. 춘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합니다. 자식들이 너무 자주 서류를 내밀고 친척들까지 찾아와 돈 이야기를 합니다. 순자는 춘배에게 속삭입니다. 여보, 우리 집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팔린 거 아니여? 춘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도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차갑게 비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집니다. 민수와 미정은 여전히 머물며 부모를 살핍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기류는 냉랭합니다.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 의심하는 태도. 남매 사이가 아니라 경쟁자처럼 보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순자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을 뜨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일을 하는데
갑자기 민수와 미정이 마당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들립니다. 언니, 무슨 짓이야? 엄마한테 증여 서류 받았다며? 오빠야말로 뭐한 거 아냐? 밤마다 어디 나가더니. 내가 뭘 했는데? 나도 알아. 오빠 개발업자 만났잖아. 다 알고 있어. 둘의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순자는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식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춘배가 방에서 나옵니다. 얼굴은 굳어 있고 눈빛은 차갑습니다. 뭐 하는 거냐, 너희들. 민수와 미정은 순간 입을 다뭅니다. 춘배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낮게 말합니다. 이 집이 그렇게 돈으로만 보이냐? 너희한테는 부모보다 땅이 더 중요하냐? 민수는 변명하려 합니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그냥. 닥쳐. 더 이상 듣기 싫다. 춘배는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자는 장독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평생 키운 자식들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민수와 미정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각자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오후 낯선 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섭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두 명이 내립니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고 다른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둘은 대문을 두드립니다. 누구십니까? 순자가 마당으로 나와 묻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개발 측 직원입니다. 순자 씨 댁 맞으시죠? 맞는데요. 이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인데 확인차 왔습니다. 순자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매매 계약이요?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남자는 서류를 꺼냅니다. 여기 계약서에 서명이 되어 있는데요. 순자 씨 명의로요. 순자는 서류를 받아봅니다. 하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 달 전에 계약이 완료됐습니다. 계약금도 이미 지급됐고요. 이제 잔금 처리하고 소유권 이전하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남자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이 서명은 뭔가요? 여기 도장도 찍혀 있는데요. 그때 민수가 밖으로 나옵니다. 남자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순자는 민수를 쳐다봅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냐? 민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남자들은 민수에게 말합니다. 계약대로 진행해야죠. 다음 주까지 이 건물 비워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요? 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 넘기면 위약금 발생합니다. 남자들은 집 안팎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합니다. 순자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서 있을 뿐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부모님께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요. 설명은 한 달 전에 했어야죠. 이미 늦었습니다. 남자들은 차를 타고 떠납니다. 마당에는 순자와 민수만 남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민수야, 내가 우리 집을 판 거냐?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어차피 개발될 땅이잖아요. 빨리 팔아서 좋은 조건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순자는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집, 그 집이 아들의 손에 팔렸습니다. 춘배가 밖으로 나옵니다.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한 얼굴입니다. 춘배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내 피로 산 이 땅을 내가 팔았냐? 내 손으로 우리를 버렸구나.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춘배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등이 구부정합니다.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어 보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짐을 쌉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미정도 황급히 짐을 챙깁니다. 둘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마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차 2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멀어집니다. 순자는 장독대로 다가갑니다. 손으로 항아리를 쓰다듬으며 흐느낍니다. 이 된장 냄새 하나 지키려 했을 뿐인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요? 춘배는 옆에 서서 순자의 어깨를 감쌉니다. 말은 없지만 그 손길이 따뜻합니다. 둘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습니다. 며칠 후 개발업체에서 퇴거 명령서가 날아옵니다. 2주 안에 집을 비우라는 내용입니다. 순자는 명령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춘배는 장독대를 바라봅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지? 춘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수군댑니다. 역시 돈 앞에 가족 없다더니 자식들이 부모 집 팔아먹었대. 쯧쯧, 불쌍하게 됐네. 순자는 그 소리들을 듣습니다. 귀를 막고 싶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옵니다. 그날 밤 집은 고요합니다. 너무나 고요합니다. 순자와 춘배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보, 응? 우리 뭘 잘못한 걸까? 춘배는 순자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합니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세상이 잘못된 거지. 창밖으로 바람이 붑니다. 차가운 바람입니다. 지났습니다. 집안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이불, 낡은 그릇, 추억이 담긴 사진들. 하나씩 상자에 담으며 순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이 그릇 시집 올 때 가져온 건데. 춘배는 말없이 짐을 쌉니다. 마음은 무겁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봤지만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어 번복하기 어렵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결국 순자와 춘배는 포기했습니다. 싸울 힘도 돈도 없습니다. 마당에는 이삿짐 상자들이 쌓여갑니다. 장독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순자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항아리들을 쓰다듬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하지 가져갈 수도 없고. 춘배가 다가와 앉습니다. 여보,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주자. 그분이라면 잘 쓰실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집 아주머니가 찾아와 장독대를 가져갑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소중하게 쓸게요. 부탁이여, 된장 냄새 잊지 마시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주머니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마당은 점점 비어갑니다. 이틀 후 개발업체 직원들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중장비까지 동원됐습니다. 포크레인, 덤프트럭. 집을 허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어르신,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안에 철거 들어갑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춘배는 마지막 짐을 트럭에 싣습니다. 순자는 집안을 한 바퀴 돕니다. 부엌, 방, 마루, 모든 곳에 추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밥 해 먹고 여기서 아이들 키우고. 순자는 벽에 손을 댑니다. 차가운 흙벽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기억들이 살아 숨쉽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주저앉아 옵니다. 여보, 나 못 가겠어. 여기서 죽고 싶어. 춘배는 순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춘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순자야, 우리 가야 해. 이제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둘은 손을 잡고 밖으로 나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지켜봅니다.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트럭에 탑니다. 트럭은 천천히 출발합니다. 순자는 뒤를 돌아봅니다.
평생을 산 집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 순간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쿵, 쿵, 쿵. 집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벽이 부서집니다. 먼지가 피어오릅니다. 순자는 입을 막고 흐느낍니다. 춘배는 순자를 안아줍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춘배의 목소리도 떨립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습니다. 트럭은 읍내로 향합니다. 순자와 춘배가 갈 곳은 임시 쉼터입니다. 군청에서 마련한 노인 주거 시설입니다. 작은 방 하나, 공용 화장실, 그리고 식당. 이곳이 이제 이들의 보금자리입니다. 방에 도착한 순자는 짐을 풉니다. 좁은 방입니다. 두 사람이 겨우 누울 정도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건물의 벽만 보입니다. 하늘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춘배는 짐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보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돈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자식들은 연락도 없습니다. 둘은 그날 밤 작은 방에서 나란히 눕니다. 천장이 너무 가깝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쉼터 생활에 적응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공용 식당에서 밥을 먹고 좁은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는 혼자 밖으로 나옵니다. 쉼터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문득 고향 집 마당이 떠오릅니다. 넓은 하늘, 장독대, 그리고 된장 냄새. 다시는 못 가겠지. 순자는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앉습니다. 낯선 사람입니다. 중년 남자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순자 씨 맞으십니까? 순자는 놀라 남자를 쳐다봅니다. 누구신데요? 저는 문화재과에서 나왔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넵니다. 순자는 명함을 받아들지만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어르신 댁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 남편분도 함께 들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순자는 서둘러 춘배를 부릅니다. 춘배가 나와 남자 옆에 앉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사실 어르신 댁 주소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요? 네. 개발지구로 지정된 곳이 45-3번지가 아니라 45-5번지입니다. 어르신 댁은 개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집은 개발지구가 아닙니다. 옆집이 개발 대상이었습니다. 순간 순자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개발지구가 아니었다니. 그럼 집을 팔 필요가 없었다는 말인가요? 그럼 우리 집은 여전히 폐가란 말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르신 댁은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가치요? 문화재 조사 결과 어르신 댁은 전통 가옥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습니다. 200년 이상 된 초가집이고 건축 양식도 희귀합니다. 순자와 춘배는 서로를 쳐다봅니다. 문화재라니. 그런 말은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보상금보다 더 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원 비용과 관리 비용, 그리고 문화재 지정에 따른 지원금까지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돈보다 귀한 건 우리가 지켜온 시간과 흔적이었구나. 춘배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칩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여전히 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집은 이미 허물어졌고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청 담당자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계약이 완료된 상태라 개입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순자와 춘배에게 소송을 할 여력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공용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밥 좀 먹어. 기운 내야지. 기운이 어디 나요? 평생 모은 게 다 날아갔는데. 순자의 목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둘은 묵묵히 식사를 마칩니다.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창가에 앉습니다. 문득 민수 생각이 납니다. 한 달 동안 자식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날 밤 쉼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관리인이 순자의 방문을 두드립니다. 순자 씨, 손님 오셨어요. 순자는 의아해하며 문을 엽니다. 복도를 따라 나가보니 현관 앞에 민수가 서 있습니다. 민수는 한 달 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만 들고 있습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춘배도 뒤따라 나옵니다. 민수를 보자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일이냐? 춘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쉼터 현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원망보다 안타까움이 먼저 듭니다. 민수야, 일어나거라. 안 됩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춘배는 팔짱을 끼고 아들을 내려다봅니다. 마음은 복잡합니다. 일어나라. 창피하게. 민수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입니다. 순자는 민수를 방으로 안내합니다. 좁은 방에 셋이 앉습니다. 민수는 보따리를 풀며 말합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반찬 좀 사왔어요. 보따리 안에는 반찬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김치, 젓갈, 나물. 순자는 반찬을 받아듭니다. 고맙다. 민수는 다시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투자에 실패했습니다. 집한 돈으로 사업을 벌였는데 다 날렸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춘배는 한숨을 쉽니다. 그래서 빚을 졌냐? 네, 10억이 넘습니다. 집도 압류당했고요. 지금 저도 갈 곳이 없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처량합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픕니다. 미정이는? 동생도 비슷합니다. 증여받은 땅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를 못 갚고 있대요. 남편이랑도 싸우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자식들이 모두 고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부른 화근입니다. 민수야, 너 밥은 먹었니? 아직이요. 순자는 일어나 공용 주방으로 갑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로 라면을 끓입니다. 그리고 김치를 곁들여 민수 앞에 놓습니다. 먹어라. 민수는 라면 그릇을 받아듭니다. 한 입 먹다가 눈물이 또 흐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울지 말고 먹어. 식겠다. 민수는 울면서 라면을 먹습니다. 춘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참 후 춘배가 입을 엽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이 땅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더라고요. 하지만 집은 달랐어요. 그 안에 추억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게 진짜 재산이었는데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춘배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고 남은 재료들을 꺼냅니다. 된장, 두부, 파, 감자. 춘배는 냄비를 꺼내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합니다. 순자가 놀라서 묻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요? 밥 먹어야지. 식구끼리. 춘배는 묵묵히 찌개를 끓입니다. 된장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가 퍼집니다. 민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또 눈물을 흘립니다. 어릴 적 집에서 맡던 그 냄새입니다. 찌개가 다 끓자 춘배는 그릇에 담아 식탁 위에 올립니다. 밥도 새 그릇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봅니다. 밥 먹어라. 땅은 잃어도 가족은 잃지 말자. 민수는 숟가락을 들며 흐느낍니다. 순자도 옆에 앉아 밥을 뜹니다. 셋은 그렇게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좁은 쉼터 방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따뜻합니다. 밥을 다 먹고 민수는 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합니다. 순자와 춘배는 민수를 지켜봅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빚을 갚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춘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천천히 해라. 우리는 괜찮으니까. 민수는 그날 밤 쉼터복도 벤치에서 잡니다. 순자가 이불을 가져다 주려 하지만 민수는 사양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편하게 잘 곳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순자는 이불을 민수 옆에 놓고 방으로 돌아갑니다. 춘배와 순자는 나란히 눕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 춘배는 순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잘한 거야. 가족은 그런 거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오릅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쉼터 창밖으로 개나리꽃이 피어나고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순자와 춘배는 여전히 쉼터에 있습니다. 민수는 쉼터를 떠나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공사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립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와 춘배는 쉼터 마당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여보, 우리 집 그립지 않아? 춘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립지.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사라졌는걸. 그때 관리인이 다가옵니다. 순자 씨, 손님 오셨어요. 군청에서 나왔대요. 둘은 일어나 현관으로 갑니다. 문화재과 김주영 주사가 서 있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어르신 집터 복원이 결정됐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복원이요? 네. 도지사님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행정착오로 인해 문화재가 훼손된 것에 대해 도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어요. 전액 도비로 복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순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네. 이미 예산도 확보됐고요. 전문가들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겁니다. 춘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 관리 비용과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명예관리인이 되시는 겁니다. 순자는 눈물이 핑 돕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올해 가을쯤이면 완공됩니다. 김주영은 설계도를 보여줍니다. 순자와 춘배는 설계도를 들여다봅니다. 장독대도 다시 놓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새 항아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순자는 김주영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순자와 춘배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릅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찾아옵니다. 산에는 단풍이 물들고 들판은 황금빛으로 익어갑니다. 드디어 집이 완성됩니다. 순자와 춘배는 민수와 함께 고향으로 향합니다. 차 안에서 순자는 내내 설렙니다. 산모퉁이를 돌고 개울을 건너면 마을이 나옵니다. 저기 우리 집이다. 순자가 소리칩니다. 멀리 초가집이 보입니다. 깨끗하게 복원된 집입니다. 지붕은 새 지프로 덮여 있고 흙벽은 말끔하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장독대가 옹기종기 놓여 있습니다. 차가 집 앞에 멈춥니다. 순자는 서둘러 내려 마당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 돌아왔어. 순자는 장독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새 항아리들을 쓰다듬으며 웁니다. 춘배는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봅니다. 민수가 다가와 앉습니다. 아버지 좋으시죠? 그래, 좋다. 춘배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저도 이제 여기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내려와서 일손 도울게요. 그래, 그렇게 해라.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떡과 과일을 들고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된장까지 가져옵니다. 순자 씨, 이거 예전에 받은 그 된장이요. 잘 묵혀뒀어. 다시 돌려줄게. 순자는 된장 항아리를 받아 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저녁입니다. 웃음소리가 마당 가득 퍼집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순자와 춘배만 남습니다. 둘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 그러게 말이여. 하지만 이렇게 돌아왔잖아. 순자는 춘배의 손을 잡습니다. 이 집은 부자 되는 집이 아니라 사람 냄새 나는 집이야. 춘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이지. 며칠 후 집은 시골생활 체험관으로 공식 개관합니다. 주말마다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전통 생활을 체험합니다. 순자는 아이들에게 된장 담그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 된장은 말이지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 서두르면 안 돼. 천천히 오래 묵혀야 해. 아이들은 신기한 듯 순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춘배는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옆에는 라디오가 놓여 있습니다. 예전처럼 트로트가 흘러나옵니다. 라디오에서 DJ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잔잔히 미소 짓습니다. 그 말 우리 얘기 같네. 춘배도 웃습니다. 그러게. 꼭 우리 얘기 같아. 해가 저물어 갑니다. 노을이 집 위로 비칩니다. 붉은 노을, 황금빛 들판, 그리고 장독대.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순자와 춘배는 손을 잡고 마당을 거닙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살자. 그래. 오래 살아서 이 집 지키자. 둘의 모습이 노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바람이 불고 코스모스가 흔들립니다. 된장 냄새가 마을을 감쌉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폐가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사랑이 사는 집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춘배의 삶은 계속됩니다. 집과 함께, 가족과 함께, 그리고 된장 냄새와 함께. 그렇게 이들의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함께한 시간, 지켜온 추억,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폐가처럼 보였던 집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것을요. 순자와 춘배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신문에도 실리고 방송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장독대 앞에 앉아 된장을 저으며 마루에 앉아 라디오를 듣습니다. 어느 날 미정도 찾아옵니다. 오랜만입니다. 미정은 오빠 민수처럼 초라한 모습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소박한 옷차림에 손에는 직접 만든 김치를 들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순자는 미정을 보자 달려가 안아줍니다. 미정아, 잘 왔다. 미정은 순자의 품에서 웁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춘배는 다가와 미정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들어와라. 밥 먹자.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입니다. 민수도 일을 마치고 달려왔습니다. 네 식구가 다시 한밥상에 둘러앉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집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입니다. 순자는 밥을 먹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짜 부였구나. 30억도 큰 아파트도 아닌 이렇게 함께 밥 먹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었구나. 밥을 다 먹고 네 식구는 마당으로 나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집니다. 춘배가 입을 엽니다.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자. 돈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으면서 말이야. 민수와 미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자는 두 자식의 손을 꼭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네 집 장독대에서는 오늘도 된장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를 따라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폐가인 줄 알았던 집이 30억이 될 뻔했던 집. 하지만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에 담긴 사랑과 시간,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순자는 장독대 앞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람 마음이란 게 말이여 된장처럼 오래 묵혀야 맛이 나는 거였네. 바람이 불어옵니다. 따뜻한 바람입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장독대 사이로 바람이 지나갑니다.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폐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집,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